위법한 부정행위인지 그냥 단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부정행위까지는 아닌 것인지 참 애매하고도 어려운 것 같죠. 그렇기에 상간 사건에서 증거의 수위가 애매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관해서는 재반 사정을 두루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상담은 한 변호사에게 이상한 변호사입니다. 상간자 소송 사건을 진행 많이 하다 보니까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도 늘고 있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 맡았던 상간 피고 사건들 중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즉 완승한 사건을 4건 선별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상간 피고뿐만 아니라 상간 소송을 하려는 원고도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승소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사건은 부정행위에 관한 입증은 되지만 부정행위 당시에 기혼자인 사실을 알았다는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간자인 피고와 남편 사이에 사랑해 등의 대화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고요. 이후 원고는 피고한테 배우자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연락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요, 원고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에는 만남을 딱 정리했기에 부정행위 사실이 없다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구했습니다. 즉 원고 남편이 기혼자인 걸 알고 나서는 만난 적 없다는 거죠. 결국 법원은요,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대화 당시에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부정행위 사실이 아무리 명확하더라도요, 기혼자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음이 입증되어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외도를 했던 남녀가 재발 방지 각서를 쓴 이후에 다시 만났어도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만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거의 피고는요, 원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실이 발각되자 원고에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고 위반 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는 약정을 각서까지 쓰면서 했었습니다. 근데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피고와 원고 배우자는 짧은 시간이지만 2차례 정도 다시 만나게 됐고요. 이것을 알게 된 원고는 그 만남이 부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우연히 만난 것이고 잠시 대화를 나눴고 그 어떤 부정행위도 없었다고 하면서 기각을 구했죠.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피고가 과거에 작성한 각서 내용 중에 원고 배우자와 일체의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약정 문구는 피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서 무효다. 그리고 그 약정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만 금지하고 위약금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하면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절대로 못 만나는 것은 지나치고 바람 피려고 만나는 것만 제한하는 것이 유효한 약속이라는 거죠. 또한 판례는요, 부정행위라는 건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서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본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는 걸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해서 원고가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기각시켰습니다. 심정적으로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각서까지 쓴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주장이 쉽게 믿기지는 않지만 법원은요,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만났다는 점까지 입증이 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원고가 이혼하면서 원고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상간자 소송 직전에 원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원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는 상간자인 피고한테 위자료 1,500을 더 받겠다고 별도의 소송을 진행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요, 부부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 행위 책임은 공동불법 행위 책임으로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자 사이에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게 절대적 효력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자료 2천만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공동 불법 행위자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변제로 피고의 청구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원고가 자기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2천을 받은 것은 상간자의 위자료까지 공동하여 부담하는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간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도 사라졌고 별도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과 달리 원고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부 사이에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했던 다른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법원이 그것이 상간자의 위자료 전액 변제로 볼 수 없어서 별도의 상간자 위자료 800만 원이 인정된다고 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각 사건의 사실관계와 불법성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원고 부부가 이혼할 때 지급한 위자료는 상간자 소송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요, 배우자로서 배신감이나 불쾌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부정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사건인데요. 피고와 원고 배우자는 직장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지인관계였습니다. 서로 건강을 염려하거나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하트 표시 같은 이모티콘, 동영상 카드를 주고받고 함께 등산을 가거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작은 선물, 또 집안 대소사를 공유하면서 경조사비를 보내는 등 또 전화통화도 하는 등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요, 상간자의 행위를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되어야 한다는데, 그 위법, 법을 위반하는 그 위법성의 정도는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선언하는데,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행위는 정신적, 정서적 유대관계는 있지만 부정한 관계라거나 부정행위로서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라면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위법한 부정행위인지 그냥 단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부정행위까지는 아닌 것인지 참 애매하고도 어려운 것 같죠. 그렇기에 상간 사건에서 증거의 수위가 애매한 경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관해서는 재반 사정을 두루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상간 사건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던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어떤 포인트에서 기각이 가능했는지, 또 기각되지 않으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해봤습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닙니다. 많이 진행해봤고 잘 진행하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셔야 원고든 피고든 두 번 상처받는 일이 없으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